우리 사회가 전체주의적으로 가는데 진짜 별로야, 진짜 왜 이래 하고 내 생활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게 죽어가는 개구리들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17일에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6월 16일 월요일부터 카카오톡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사전 검열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 정책을 실현하는 날이었습니다. 실행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 뭐 중국 자본이 몇 프로, 그러면 얘네가 몇 대 주주냐, 이런 것들도 제가 알아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새로운 운영 정책을 16일부터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이거는 막아야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아주 잘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 테러 모의,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걸리는 부분인데, 카카오톡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이용자 또는 기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대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검열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불안해하는 건 이 부분이죠.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이 조항이 있는데, 악법은 어떤 것을 악법이라고 하냐?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많아요. 10개 중에 9개는 수긍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1개, 독소 조항이라고 하죠. 나머지 1개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지를 굉장히 열어둡니다. 물론 이제 아주 세세하게 이걸 다 맞겠어 라고 발표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악용될 여지가 아주 많은 거죠. 특히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말하면 검열되기 때문에 이거 있죠. 이때 우리가 3년 동안 마스크를 썼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뉴스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의사가 쓴 책 내용을 소개했지만 유튜브로부터 6번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 특히 음모선동, 선전행위, 무엇이 음모선동이냐, 무엇이 선전행위냐 라고 하는 거, 이걸 카카오 측에서 판단을 하는, 카카오 측의 핵심 수뇌부들이 갖고 있는 특정 어떤 사상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를, 그 호스를 만들어 놓은 꼴이다.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겠죠. 그리고 실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선의로 문을 열었지만 그 문으로 악인이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중국에서 여러분, 홍콩을 제압하고 홍콩을 중국화하려고 할 때 그 명분과 매개와 논리를 보면은, 그 논리만 보면은 중국의 애국심, 공산당의 중국의 애국심으로 보면은 시진핑이 너무 맞는 말만 하거든요. 진짜 그런 법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독재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계속해서 해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용자 신고 기반으로만 진행이 된다. 근데 이 신고 기반이다, 이것도 공산당이 이 독재를 하고 있는 사회 특징이 뭐냐면 서로 감시하게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아파트 단톡방이나 뭐 여러 가지 단톡방이 많겠죠? 거기에서 이제 정치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정치 얘기 앞에 괄호가 있죠. 뭐요? 오른쪽적 정보, 오른쪽 관점에서의 정보. 왜?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계속 극우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잖아요. 한국을 살리고 있는 친미 반중적 내용도 내란이다, 극우다 이러고 있는 거고, 계속 3년, 5년, 10년 동안 극우다 이러면은 거기 세뇌당한 사람들은 극우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을 지키려고 하는 내용을 애국심에 의거해서 카카오톡에 여러 명이 있는 방에 올리면 거기에 여러분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분은 무조건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감시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꼴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되고 자동으로 삭제된다 라고 하지만 신고 기반이라는 어떤 툴을 또 하나 열어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면 트위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 트위터 회사 내용을 보니까 말이 안 되게 아주 극좌스럽게, 아주 유명하죠. 그런 내용들을 폭로한 것도 있고, 실제로 트위터의 큰 충격적인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삭제해버린 거죠.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입장에서는 우리 극좌라서 파시스트여가지고 니네들은 그냥 억압적 관용으로 우리 편 친왼쪽적 의견은 다 말해도 되는데 니네들은 극단적이야, 니네들은 사회 암적인 존재야 라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겠죠. 겉으로는 아주 좋은 명분으로, 아주 세련된 명분으로 누구나 납득 가능한 9개 가져다 놓고 나머지 하나 독소조항으로 그렇게 검열과 독재가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프레이밍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우 또는 내란으로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카카오톡이 자기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어떤 일시, 그리고 이런 내용,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태근 국민의힘 경기구리시 당협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친구와의 농담이 극단주의로 해석돼 계정이 정지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허위 정보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또 한 번 디펜스하는 내용이 뭐냐면,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라고 하는 것은 국제 ESG 평가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일리가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도 이용자 보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막는데 앞장서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구글 직원의 내부 폭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허울뿐이라는 걸 아는 거죠. 구글, 트위터 이런 애들이 극좌 PC주의에 범벅된, 자기들 회사에서도 다른 말을 못하게 징계하거나 그에 준하는 처벌, 페널티를 갖게 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벤 샤피로 책의 권위주의적 순간이라는 책을 보면 그 회사에서, 특히 왼쪽 지향적 회사, 대기업에서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톡은 여기서 이제 국제기구 등에서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그런 단체를 찬양하거나 지지하거나 홍보행위하거나 뭐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테러 조직은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뭐 이런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건 이제 인간의 원죄성에 기인한 성경적인 인간론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독재를 가하고 있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얼굴을 하고 역사에서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그 선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사라고 해서 멀리 갈 것도 없고, 홍콩 2, 3년만 공부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지털 독재, 디지털 검열의 문을 열어줬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카카오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 중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갔냐라고 하니까 2023년입니다. 2월 기준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인 막시모라는 곳이 카카오 지분의 5.9%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카카오페이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지분의 43.9%가 중국의 엔트그룹이 보유를 했고, 지금 현재는 43%에서 3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중국 자본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1.6% 수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전체 카카오 전체 지분의 현황을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중국의 자본이 6%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6.1%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카카오의 6%를 보유해서 3대 주주다.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6%면 별로 안 되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뭐야 이거는 6%라고 해서 생각보다 적네 라고 하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32%나 갖고 있다고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플러스 이제 운영 정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거의 안 써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간관계를 나름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카카오톡을 거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괘씸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대신에 텔레그램,
왓치 앱 같은 거를 쓸 예정이고, 디지털 이사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 어플이 만들어진 그 해부터 썼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카카오톡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토스로 다 이사를 했습니다. 소비자로서 이 저의 어떤 신념을 소비 패턴으로 이렇게 좀 나타내는,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찝찝하다 싶으시면 카카오뱅크가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토스도 기가 막히게 편해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나는 이런 거 진짜 중국의 위챗도 아니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중국에서 좀 살아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텔레그램이나 왓츠앱이나 우리가 다른 대안적인 선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저처럼 신념적으로 내 소비를 통하여 내 신념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예 카카오톡을 지워버리거나 계정을 없애버리거나 이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개별적인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뭡니까? 카카오톡이 짜증나지만 나는 그냥 내 정치 성향이랑 이건 별개야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톡이 이렇게 했다. 근데 카카오톡 별로야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어제와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냄비 안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의 관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적으로 가는데 진짜 별로야. 진짜 왜 이래 하고 내 생활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게 죽어가는 개구리들의 특징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